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입니다. 예, 원래 제가 좀 카랑카랑한 목소리를 항상 시청자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는데 제가 지금 코감기에 조금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소리가 원활하게 나오지 않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시장도 제가 몸이 안 좋아서 그런지 조금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네요. 자, 시장 자체 오르고 내리고는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만큼 지금처럼 이렇게 빠질 때는 우리가 좀 더 비중을 확대시켜서 올라갈 수 있는 시장을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시장이 오를 때 사면 이미 늦습니다. 돈을 버시기 위해서는 이 공포를 극복을 하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 우리 다 같이 극복하면서 오늘 시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요 1916.47포인트로 0.01% 약보합권의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참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는다고 봤는데 다시 한번 더 조금 빠지는 모습이 형성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자, 수급 같이 체크해 볼게요. 자, 개인과 기관이 29억 원 그리고 161억 원의 매수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외국인이 1054억 원의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이 3거래일 연속으로 지금 매도세를 크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옵션 만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크게 매도세가 나오는 이 자금은 유럽계 자금을 확률이 상당히 높죠. 그 부분 꼭 체크하시길 바라겠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같이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128만원대 나타나면서 마이너스 1%대 소폭 하락하는 모습이고요. SK하이닉스가 0.4% 강보합권 나타내고 있습니다. 삼성생명이 시총 6위까지 올랐습니다. 122,500원으로 2.08%가 상승하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거래 같이 보겠습니다. 삼성 SDS가 마이너스 1%대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네이버가 0.1% 강보합권, 그리고 기아차가 1,000원이 오르면서 1.8% 강한 상승 흐름보다는 상승 흐름만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특징 업종 같이 보겠습니다. 보험업종입니다. 삼성생명, 동양생명, 하나생명, 현대해상 다 좋은 모습 나타내고 있고요. 생명사가 그 화재사보다는 더 좋은 모습이다, 그죠? 이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게, 자, 화재사에는 변액보험이 없습니다. 예. 생명사는 변액보험이 있어요. 자, 그거에 무슨 말이냐면, 시중에 지금 돈은 많이 풀려 있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은행에 가자니 돈이 조금 아쉽고, 그렇다고 주식을 하자니 조금 위험한 듯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변액 상품을 이용한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죠. 그 뉴스가 곧 나올 겁니다. 자, 그 부분 꼭 체크를 하면서 생명사가 올라가고 있구나 라고 보시는 게 맞겠고요. 자, 그러면 다음 업종도 같이 보겠습니다. 카지노 관련 업종. 파라다이스, 강원랜드, 그리고 GKL 세 개 다 2%, 3%, 1%대의 각각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일단 카지노 관련주가 이렇게 오를 수 있는 것은 레저세를 부과하겠다 지방세 법안 자체가 내년으로 유보가 됐습니다. 자, 악재가 없어졌다, 그죠? 악재 때문에 빠졌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반등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 부분 체크하시길 바라겠고요. 특징 종목 한번 같이 볼게요. 대상. 자, 대상이 바로 청정원이죠. 5.7%대 강세 나타내고 있고요. 안에 내용적인 부분을 보면 바로 임세령 상무가 지분 매입을 했다. 그래서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자, 지금 우리가 시장의 트렌드를 읽어보시면 내 종목이 이렇게나 실적이 안 좋았나? 그래서 이만큼이나 빠져야 되나? 라는 생각도 많이 드실 거예요.
자, 청산 가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은 뭐가 중요하냐면 재계 3세들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상속이나 증여가 들어가야 될 거고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는 시점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비싼 가격에 세대 교체를 할 수 있을까요? 못 한다는 거죠. 지분 취득은 그러면 비싼 가격에 할 수 있겠습니까? 못 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답은 나와 있죠. 답은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오른다는 거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종목으로 유안타증권 같이 보겠습니다. 자, 4,040원 거래되면서 마이너스 5%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유안타증권 빠지는데요. 빠지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뭡니까? 자, 후광통에 대한 부분을 딱 놓고 보자니 생각보다 그렇게 중국의 상해 A 종목군들이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도 없고 우리가 거래하기에는 뭐 만만한 종목들이 없다. 그리고 조금은 위험하다라는 생각들을 더 많이 하신다는 거죠. 차라리 우리나라의 딱 중국 국적주들이 더욱더 저렴하고 저평가가 돼 있네 라고 이제 냉정한 평가가 들어가는 시점입니다. 자, 이 지금의 고객분들 중에서도 그런 말씀을 꽤 하세요. 후광통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자, 잘 모르는 주식, 국내 주식도 다 모르면서 왜 해외 주식을 한다는 말씀이세요. 국내 주식부터 먼저 확실하게 마스터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설프게 알고 차트 보고 매매하면 종목이 빠진다는 거. 후광통은 더욱더 심합니다. 왜?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돈이 훨씬 많죠.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코스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32.17포인트 나타내고 있고 오늘 마이너스 0.9%가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많이 빠져요. 맞죠?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보기 전에 수급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이 235억 원의 매수세를 나타내고요. 기관이 86억 원의 매도세, 그리고 외국인이 151억 원의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같이 보겠습니다. 다음 카카오가 지금 마이너스 2% 또다시 한 번 더 빠지고 있죠. 자, 일단은 이석우 대표가 검찰 조사를 받고, 경찰 조사죠. 경찰 조사를 받고 다시 귀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청법 위반 논란이 꾸준히 지속이 되고 있는 상태라는 거. 그래서 조금은 불안 심리가 아직까지 남아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자, 셀트리온이 37,000원대까지 0.4% 하락하고 있는 상태고요. 자, 메디톡스 또다시 올랐습니다. 287,300원으로 2.5%가 상승하고 있는 상태고요. 자, 유통주 CJ홈쇼핑이 자, 코리아 블랙 프라이데이죠. 자, 어느 정도는 거기에 대해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다음 거래 같이 보겠습니다. 자, 컴투스가 0.4%대 강보합권 나타내고 있고요. 서울반도체 신용 물량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마이너스 2%대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특징 종목 한번 같이 볼게요. 웹젠. 자, 오늘 23,400원으로 270만 주 거래량 터졌어요. 자, 마이너스 10% 나타내고 있고, PR 444.0700, EPS는 59입니다. 단기간에 많이 올랐어요. 단기간에 많이 올랐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차익 매물이라고 밖에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실적이 안 나오는데 단기간에 많이 올랐어요. 자, 이 종목 처음에 소개시켜 드릴 때가 언제였어요? 우리 3주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 올랐어요. 그때 얼마였습니까? 만원. 2배 넘게. 지금부터는 접근하시면 곤란하죠. 자, 다음 종목 같이 보겠습니다. 뉴프렉스. 이거 참 구석에 있는 종목 제가 골라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들고 왔습니다. 2,040원 거래가 되고요. 거래량 28,000주. 참 소형주예요. 정말 작은 종목. 자, 2.5%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뉴프렉스가 중국에 납품이 들어가는 회사죠. FPCB판이. 자, 거기에 대해서 지금 3분기 실적이 개선되면서 4분기에 다시 한번 더 개선되는 추이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실적 뒷받침되면서 올라오는 추세입니다. 자, 3.5%가 올라오고 있고요. 관심 있게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환율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 1104원 70전 나타내고 있고요. 오늘 3원 80전이 다시 한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네요. 자, 금일 코스피 예상 마감 밴드는요, 저는 1918포인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 이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좋은 시장은 아니다는 거 다시 한번 꼭 명심하시고 현금을 조금 보유를 하세요. 자, 그리고 지금 종목에 다 들어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문의하십시오. 저와 김선준 멘토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나 문자 주시면 되고요. 이어서 종목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손사클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선준 멘토고요. 예, 이성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또 안 좋은 모습이죠. 특히나 오늘은 코스닥이 조금 많이 좀 상대적으로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자, 어떤 조금 대응을 하실까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오늘은 뭐 어제 뉴욕 증시 같은 경우가 상승을 주는 분위기였고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는 보합권의 움직임이었고요. 그리고 유가는 60달러를 서부 텍사스유가 깨고 내려가는 모습이었고요.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 자체가 뭐 크게 나쁘진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코스피 쪽으로 반등이 나오는데, 자, 코스닥도 좀 많이 흔들리는 모습이죠. 네, 코스닥도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일단 좀 크지 않나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게요. 그래도 산타 랠리에 대한 기대감 보셔야 되고 쇼 커버링 물량에서도 충분하게 상승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미 몇몇 종목들이 좀 올라오고 있긴 한데 좀 최근 들어서 아쉬운 것은 개별 모멘텀, 특히 테마주들의 움직임 자체들이 좀 강한 시장이 아니었나, 그게 좀 안타깝긴 합니다. 하지만 대형주로서 대형주 위주의 종목들이 상승을 줄 시장 올 거니까요. 크게 걱정 마시고 오늘이나 다음 주부터 해서도 양 지수 자체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보다는 좀 더 여유 가지시고 지켜보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있는데요.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유 종목입니다. 네, 고려아연이 한 종목 제가 들고 있죠. 네, 누적 수익률은요. 네, 45%와 104%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려아연이 현재 제가 40만 7천 원 매수 들어갔는데 현재 40만 4천 원 상황을 좀 보여줍니다. 시장 안 좋은 상황에서 조금 추천을 드렸었는데 다행히도 크게 밀리지 않는 모습을 좀 보여줘요. 마이너스 1% 조금 안 되는 상황입니다. 현재가 기준으로는요. 자, 주가가 크게 봤을 때 추세적인 부분으로 말씀드리는 거죠. 같이 좀 볼게요. 추세 흐름에서 지금 제가 요거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여기서 이제 반등을 줄 가능성, 수급과 같이 봤던 거고 실적 나쁘지 않았고, 그리고 기관들의 연이은 매수세가 최근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바닥 포인트에서. 그럼 상승적 분위기를 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가 아니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크게 종목들 뭐 매수하기 힘든 시장은 맞아요. 네, 맞지만 다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 너무 걱정 마시라고 한 번 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장 본격적으로 상담을 할 건데요. 전화번호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02-3153-2611에서 2612번이고요. 013-3366번에 0110번입니다.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요, 저희가 최대한 빠르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종목입니다. 네, 한전기술 매도 의견입니다.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전기술이 최근에 흐름이 썩 좋지가 않죠. 네, 요거를 제가 전화를 한번 해보려고요. 질문지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오늘 전화를 한번 해볼 거예요. 어떻게 향후 전망에 대해서인지 또 어떻게 좀 해외 모멘텀과 그리고 한국전력과 이제 현대중공업 쪽에서의 지분 매도에 대한 부분, 한국전력에서 지분을 51%까지 줄인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4분기 실적이 나쁘진 않단 말이에요. 4분기 실적이 괜찮긴 한데 상승을 주기만 하면은 또 어떻게 해요? 한국전력에서 지분을 처리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또 고민을 만들어 버립니다. 자, 지표 말고 저기 지분 상황을 보자면 한국전력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지분이 70%가 넘어가요. 이거를 51%대까지 줄인다고 하니까 당연히 주가가 어떻게 올라갈 때마다 발목을 잡고 좀 까다로운 종목이 좀 돼버렸어요. 한국전력에서는 재무구조 안정화를 위해서 발빠르게 지금 최근에 여러 가지 회사들의 지분을 정리하려는 움직임과 땅도 팔아치웠죠. 그렇죠? 그래서 한전기술 같은 경우가 약간 좀 걸림돌, 좀 주가 상승의 방해 요인이 큽니다. 반등을 주지만 또다시 지분 매도가 나오면 주가는 또 급락을 할 거예요. 현대중공업에서 지분을 팔았던 것처럼. 그래서 약간은 좀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네.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온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종목은 당분간은 조금 보기 힘들지 않을까. 당장은 팔 건 아니겠죠. 하지만 그래도 걸림돌은 됩니다. 그래서 반등이 나올 때 좀 많이 올라가면 매수가 근처까지 온다면 6만 1,000원에서 좀 높긴 하지만 그래도 5만 원 후반대까지 온다면 비중을 줄여보시는 전략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은 좀 참아보세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SGNG입니다. 매도 의견인데요. 이면수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네. 이게 이름을 제가 항상 알고 있었는데 오늘 갑자기 까먹었습니다.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뭐 글로벌이죠. 예, 글로벌이고 자, 지금 SGNG 같은 경우에 우리가 어느 정도 추세적인 부분 그리고 지금 이유적인 부분을 같이 한번 보시면 자, SGNG가 지금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일단 의류 유통 관련에 대한 부분이 이슈화가 되면서 지금 올라왔다, 그죠? 그리고 사실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올라가는 부분 자체는 어떻게 해석을 하셔야 되냐면, 자, 차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매도해도 될까잖아요, 맞죠? 자, 같이 보시면 밟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입니다. 자, 일단은 긍정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그죠? 현재 모멘텀이. 그런데 문제가 되는 부분은 뭐냐면, 자, 여기 상단에 있는 자리 4,500원대는 저항의 움직임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만약에 정말 가는 주식이었다면 이 뽑아내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쉬었다가 이게 다시 한번 정고점을 돌파를 하는 모습이 분명 나타났을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안 나타났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4,500원까지만 우리가 목표가를 잡고 매도에 대한 포지션으로 대응을 하시자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네, 다음 코스맥스이네요. 매도할까요인데요.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화장품주들이 10월 들어서 많이 밀렸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11월 중반부터 해서 다시 좀 상승을 하는 그림들이 자주 나와요. 코스맥스도 그렇고 한국콜마도 살펴보자면 더 이상 크게 밀리지는 않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모레도 볼까요? 아모레 G 같은 경우에도 조금씩 그래도 상승하는 그림들이 11월부터 중반부터 나오고 좀 급락하긴 했지만 다시 반등을 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에도 더 이상 크게 밀리는 모습은 안 보입니다. 조금은 그래도 좀 바닥을 확인하는 듯한 느낌이에요. 특히 한국콜마가 가장 먼저 좀 코스맥스가 가장 먼저 좀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포인트가 나오는데 이렇게 조금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수급적인 분위기로는 외인들의 매수 최근에 이어지고 있고 최근에 기관들의 매수가 이어지다가 살짝 주춤하긴 했지만 아직 그 물량이 좀 쌓여있는 모습이고 개인들만이 팔고 나가는 모습이 최근에 잡혀주면서 주가가 어떻게 해요? 그래도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죠. 네. 어디까지 보셔야 될까? 매수가 11만 원입니다. 네. 11만 원 정도가 1차적인 반등 가격 구간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가게 된다면 12만 원까지는 가능하겠죠. 뭐 지금 중국에서 부패 얘기 때문에 말이 많긴 하지만 그에 따른 매출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큰 걱정보다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좀 보시고 기다리시는 전략이 맞겠다. 반등이 나온다면 11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11만 원 넘어갈 때 다시 연락 주시면 그때 상황 보고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전화라고 합니다. 이상놈 멘토님께서 받아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하셨습니까? 예, 다산 네트워크예요. 아, 다산 네트워크스요? 네네. 아, 예, 얼마에 사셨나요? 7,100원에 예. 20% 샀습니다. 7,100원에 20%요? 예, 고가에 사셨다, 그죠? 예. 네, 자, 걱정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제 방송을 꾸준히 시청을 하시고요. 예. 네, 좋아요. 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기업에 대해서는 제가 꾸준히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 기업 잘 모릅니다. 아, 잘 모르시고요. 예, 예. 그러면 거기서는 왜 사셨어요? 7,100원대는? 아, 누가 괜찮다고, 예, 괜찮다고 하셔서, 예. 그냥 이렇게 뭐이고 체크를 많이 안 해보고 쑥 들어갔더만은 예.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아, 물렸습니다. 예. 저도 이거 추천했었습니다. 예. 아, 그렇습니까? 예, 저는 6,200원대 말씀을 드렸었어요. 저희 방송에서도 지금 7,100원, 7,200원대도 그때는 단기 고점이라는 얘기를 분명히 드렸잖아요. 요게 요때 타 방송에서 어떤 전문가가 나와가지고 아침에 시초가로 공략을 했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날 윗꼬리가 발생을 하면서 이게 다 물리는 그런 형국이 조금 발생했거든요. 근데 우리 서울경제TV 방송 보셨던 분들은 제가 어떤 가격대, 이 가격대 추천을 해드렸죠. 그 왜 이 자리가 중요하냐 하면 제가 항상 6,200원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바로 이런 부분 때문이에요. 결국에는 그 맥점의 자리 자체에서 또다시 한 번 더 그 자리를 정확하게 터치를 하고 난 다음에 지금 다시 반등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방송을 꾸준히 시청을 하시면서 가져갔던 분들은 이 자리에서 빠지더라도 또 수익 구간에서 그냥 조금 여유 있게 기다릴 수가 있는 거고, 어머님은 벌써 지금 12%의 마이너스가 된 상태에서 불안한 마음으로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조금 예. 물량을 조금 늘려서 단가를 조금 낮출까 싶은데 그래 하면 안 되겠습니까? 형 어제 사시지? 어제 사시죠? 어제는 또 겁나서 못 사셨잖아요. 맞죠? 왜 겁났습니까? 어제 뉴스가 또 나왔잖아요. 2대 주주가 지분 매각을 전량 매각을 했다라는 뉴스가 나오니까 또 겁나서서 못 사셨는데, 어제도 방송에서 또 다산 네트워크를 했었죠. 어제도 저는 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오르고 또 조정 오니까 이제 사신다고 하는데 사지 마세요, 차라리. 예. 그렇게 해서는 네. 주식 수익 보시기는 힘드시고, 좀 더 보유를 하시고 난 다음에 언제까지 들고 가시냐 하면 여기 네. 하단 권역에서 지금 조정이 많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물량을 털어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일단 물량의 공백이 생겼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대신에 고점 자체는 9,000원대까지는 쉽게 갈 수 있어요. 내년에 중국의 네. LTE 시장이 열립니다. 자, 네. 그렇게 되면 유선 장비를 깔고 있는 이 다산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큰 업황적인 호황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국내 LTE 시장 자체를 까는데 바로 다산 네트워크스에 유선 장비가 들어갔었습니다. 네. 그러면 중국 시장에서도 이미 중국 진출은 돼 있거든요. 네. 그렇게 보시고 지금 네.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네네. 조금 여유 있게 조금 기다려 주세요. 그러면 이 가격을 그냥 계속 가서 가까이 한 9,000원대까지. 네, 그냥 들고 가셔도 돼요. 저는 20%니까 한 10%만 그걸 했으면 좋겠는데. 자, 그렇게 말씀하시면 뭐 제가 이때까지 상담했던 부분 뭐 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뭐 제가 할 말이 없네요. 어머니 차라리 그럼 몰빵을 치세요. 뭐 그렇게 뭐 30%, 20% 그게 중요합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예. 그러면 말씀을 드린 대로 따라오려고 하면 어제도 매수를 하시고 그러면 저가 자리에서 좀 잡아 놓으시지. 지금 고가에서 잡으시고 손해를 보고 계시는데 거기에서 제가 여기서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다는 부분이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추가 매수를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예, 대응을 하시라는 거예요, 어머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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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문자 보겠습니다. 자, 네이버입니다. 매도 시점이 궁금하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보겠습니다. 자, 네이버 매도 시점, 매수가가 얼마시냐면 안 적어주셨어요. 그냥 매도 시점이 궁금하신 거예요. 네. 빠지니까 걱정이시고 올라도 걱정이시고 저희는 최대한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 안 따라하시고 저희가 많이 힘이 됩니다, 여러분. 자, 네이버를 제가 이거는 단기로 볼 종목들이 아니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장기로 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바닥을 확인하고서 조금 다시 한번 상승 분위기를 좀 타려는 움직임이 오늘 좀 잡히긴 해요. 그렇죠? 네, 이런 그림이 나오는데 네이버의 성장성 자체, 네이버도 제가 통화를 해서 물어봤는데요. 라인 가입자가 꾸준하게 느는 겁니다. 지금 공개를 안 할 뿐이지 늘고 있어요. 하나 걱정이 뭐냐면 미국 쪽에서의 라인 진출이 애를 먹고 있다는 거죠. 기존 애플 쪽 아이폰의 그 채팅 시스템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미국 쪽 진출이 애를 먹고 있고 하지만 일본이나 동남아 쪽에서는 그래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고 라인의 IPO를 언제 할 것이냐 그거는 일단은 내년 이후에 한 번 더 이슈가 될 건데요. 그 포인트에 맞춰서 네이버의 주가는 이제 분명히 호재로 크게 자리 잡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셔야 되고 상승을 다 줄 거예요. 부탁드릴 것은 짧게 볼 종목은 절대 아닙니다. 다음 카카오랑 네이버 제가 짧게 보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들이죠. 포털 업체들. 네. 크게 갈 수 있어요. 조금 기다리셔야 돼요. 시간을 조금 주세요. 반등이 나오고 또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오고 이런 패턴을 반복하지만 단기로 보실 때는 다시 이게 21선 돌파하면서 강하게 올라가서 한 80만 원 정도까지는 또 올라가거든요. 그럼 그때 그냥 털고 나오시던가 아니시라면 다시 좀 크게 보시고 100만 원까지 보시던가 이렇게 좀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현대 EP입니다. 매도할까요인데요. 이멘토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네. 우리가 시장의 분위기를 딱 보면 좀 그런 건 있어요. 이제, 시장이 업황적인 부분에서 호황일 때는 신소재라든지 아니면 기술적인 부분 자체가 요하는 기업들이 주가에 대한 추이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안 좋을수록 이런 기술적인 부분을 요하거나 아니면 하이테크 쪽은 조금 더 힘들어지고 주가는 움직임이 크게 없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먹고 살기 바쁜데 이런 기업들까지 다 챙겨야 되나 되는 거예요. 먹고 살기 바쁜데 지금 연구를 꾸준히 해야 되나라는 관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필수 소비재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생활에 밀접한 실생활에서 밀접한 기업들은 꾸준한 주가적인 상승이 나타나지만 현재 시점에서 본다면 현대 EP는 그렇게 메리트는 없다는 거예요. 자, 현대 EP가 주로 하는 게 뭐예요? 차량 경량화. 자, 또 뭐가 있나요? 바로 PP, 복합수지에 대한 부분을 꾸준히 생산을 해내고 있죠. 자, 그럼 플라스틱 복합수지를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매출처는 안정적인 수익으로 다가올 거란 말이에요. 캐시카우 시장이 될 거고. 대신 차량 경량화라는 얘기는 지금 어느 순간에 말이 쏙 들어갔습니다. 왜 쏙 들어갔습니까? 가벼울수록 안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장력 강판을 쓴다는 분위기가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플라스틱을 갖다 붙여보세요. 팔리겠습니까? 안 팔린다는 거죠, 지금은. 자, 그러면 지금은 시장 자체가 이런 신소재 관련으로 움직이는 시장이 아니라는 것을 조금 명확하게 인지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금 조금은 매도 처리를 하시고 다른 종목을 조금 넘어가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가격 추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월봉을 한번 같이 보시면요. 자, 흐름 자체가 지금 상당히 루즈해졌어요. 왜냐하면 이게 물량을 모아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시간이 생각보다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자, 저가 권역 여기가 지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절대 지지가 안 되는 자리예요. 왜냐? 업황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지지가 나올 확률이 떨어진다는 거죠. 자, 그럼 고가 권역 자체는 명확하게 선이 드러나옵니다. 자, 요 자리 8,100원대죠. 저가 자체를 좀 더 고를 수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요. 차라리 지금 자리에서 매도를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전화입니다. 제가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을 좀 도와드릴까요? 아, 삼천당 제약이요. 네, 매수가는 어떻게 되세요? 1,800원에 20%인가? 네, 그 정도 되시고 예, 예. 1,800원 정도에 되시는 예, 예.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렇게 빠져가지고. 그쵸. 언제 사셨어요? 어제 샀거든요? 어제 사셨어요? 예. 근데 사자마자 빠져버리죠. 예, 예. 그래서 걱정이 좀 되시겠네요. 마이너스 예. 5% 정도 현재 조금 안 되게 나오고 계신 상태시고. 자, 뭐 어떤 부분이 매력적으로 보이셨어요? 그냥 시장에 도는 이슈 때문에 사신 거예요? 아, 요 며칠 전에 그거를 네. 추천을 하더라고요. 흑잔하고 어디서요? 저 방송에서요. 저희 방송인가요? 그 어느 TV인지 모르겠네. 그래가지고 저희 좀 방송 아닌가 빠지길래 봐요. 샀거든요. 네, 그러셨구나. 자, 회사는 굉장히 좋은 회사가 맞아요, 어머니. 예, 예. 나쁜 회사는 아니에요. 잘 아시겠지만 저만의 이런 거 만드는 회사잖아요. 그렇죠. 스마트폰 사용자가 늘면 늘수록 삼천당 제약의 매출은 올라갔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2012년부터 주가가 2,000원부터 해가지고요. 예, 13,000원까지 올라간 거거든요. 예, 예. 진짜 많이 오른 거예요. 올해 1월부터 해서도요. 4,000원대부터 해서 지금 10,000원대까지 온 거잖아요. 거의 3배까지도 오르기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 시점부터는 또 뭐가 문제냐? 정말 이 기업의 실적이 현재 주가 수준에 맞게끔 제대로 평가가 받을 것이냐가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살펴봐 드리자면요. 자, 매출은 꾸준하게 증가한 모습이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2011년 대비 2012년은 고만고만했고요. 2012년 대비 2013년은 폭발적으로 증가가 있고 2013년 대비 2014년은 약간 또 고만고만한 실적을 일단 매출은 보여줘요. 매출이 확 늘긴 했지만 확 늘진 않았어요. 2012년 대비 2013년 늘었던 것처럼. 근데 영업이익은 단순 계산 해봤을 때 그래도 작년 대비해서는 상당히 개선사항이 큽니다. 커요. 자, 순이익도 마찬가지로 개선사항이 크죠. 대충 예상을 해보자면은 영업이익 기준으로 해서 이 종목의 현재 PR을 계산해봤을 때 아직까진 그래도 올라갈 여력이 있는 종목이에요. 매수가까지 올까요? 매수가까지는요, 어머니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냥 당연히 가는 겁니다. 예. 당연히 가는 거고요. 얼마까지 보셔야 되는지가 문제예요. 근데 지금은 왜 주가가 밀리고 있냐면 외인들과 기관들이 좀 매도도 강하고 개인들도 매도 있고 그냥 서로 아직 주인이 없는 상태예요. 누가 이 종목을 끌어줘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아직은 안 보여요. 예. 정확하게는. 그리고 제가 혹시 저희 방송 자주 보세요? 예, 예. 제가 항상 자주 말씀드리는 그 추세 패턴 알고 계신가요? 그 잘 몰라요. 어머니 여기 TV 보고 계시죠? 예, 예. 바닥 포인트 이렇게 동그라미를 좀 치세요. 이렇게 라인 이렇게 있는 거 아실 거예요, 어머니 요거 이렇게 하면 그렇죠? 예. 그럼 어머니가 사신 가격은요 예. 그렇게 높은 가격은 아니에요. 그래도 바닥 예. 포인트죠. 여기서 상승 그림이 나온다면 어디까지 이렇게 움직일까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고점 포인트까지 간다 말씀드려요. 요 정도? 그렇죠? 예. 그럼 얼마 있고. 될까요, 거기가? 제가 볼 때 1차적으로 12,000원까지는 가능하고요. 예, 예. 그 다음은 14,500원 정도까지도 가능하리라 봐요. 근데 시간을 조금 주세요. 급등은 안 할 예. 거예요, 어머니. 한 느긋하게 몇 개월 보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아시죠?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한샘 매도입니다. 이멘토님 도와주시죠. 네, 한샘 같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뭐 한샘 뭐 더 한자 두 글자 다 뭐 좋죠. 자, 한샘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담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한샘 같이 보실 건데요. 한샘 자체가 오늘 뭐 강보합권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이래 추세 잠시 한번 차트 우리 같이 볼까요? 차트 한번 같이 보시면 지금 쉽게 꺾이지 않는 흐름이 항상 나타났습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어땠어요? 이제 광명 근처 거기에 이제 이케아가 생겼어요. 그게 생기고 난 다음에 한샘이나 우리나라 가구주들이 다 죽을 것이다 라고 다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딱 생기고 나니까 이케아의 위치부터 한번 같이 보시면 광명 근처에 이케아가 있습니다. 거기 바로 옆에 이제 보면 또 이마트가 있고 거기 바로 뒤로 딱 가면 또 코스트코가 딱 있어요.
거기 주말만 되면 차들이 빡빡하게 막혀가지고 도저히 갈 수가 없는 여건이 될 수 있는 상황이. 그래서 생각보다는 이케아를 방문하는 유동 인구가 상당히 없다라는 부분이겠죠. 자, 그러면 이런 가구를 또다시 가지고 우리나라에 딱 상륙해서 딱 보니까 우리나라 업체들이 그렇게 비싼 게 아니었구나가 또 되는 거예요. 이케아는 엄청 쌀 줄 알았는데 외국에서 구입을 할 때는 엄청 쌌는데 한국에 들어오니까 이게 가격이 상당히 올라와 있대. 안 팔린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 가구주들이 다시 한 번 더 재조명이 되는 지금 순간입니다. 자, 그렇다고 가구가 없어지느냐? 없어지진 않죠. 내부 인테리어라든지. 한샘하면 뭐예요? 자, 싱크대 위에 선반. 제일 많죠. 자,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사라든 전세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폭등을 했고 매매 가격 또한 뭐 조금씩 상승 추세 안에 놓여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내부 인테리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고쳐서 다시 조금 더 쓰자, 이런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좀 더 이사보다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런 내부 인테리어 관련주 그리고 가구 관련주의 이런 상승세는 조금 다시 한 번 더 추가적인 상승을 좀 더 나타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나라고 보는 거고요. 자, 차트 마지막으로 보면서 말씀을 조금 드리면, 자, 바닥 권역은요 바로 이 95,000원, 96,000원대입니다. 그리고 상승 권역으로 같이 보시면 이렇게 13만 원대 박스권에 놓여 있습니다. 자, 하단하고 상단하고 약 35%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이 박스권을 오랫동안 유지할 확률이 높습니다. 올려가려니 뭔가 부족하고 내리려니 지금 점유율이 상당히 높고, 그런 차이로 이렇게 움직일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 지금 이 박스권 매매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은요, 삼성전기입니다. 매도할까요인데요.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기를 볼게요. 오늘도 조금 밀리나요? 뭐 크게 밀리진 않아요. 지금 매수하신 게 58,500원이세요. 근데 오늘 59,200원이에요. 사신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은데 뭐가 걱정이 되셔가지고 그러면 아예 안 사시던가. 최근에 사셨는데 이걸 바로 이렇게 너무 조급하시지 않나라는 제가 조금 고민을 해봐요. 약간은 조금은 느긋하게 생각을 하시고 주식을 하시는 게 오히려 굉장히 도움이 되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오히려 수익도 괜찮고요. 그래서 조급하게 하시다 보면은 또 테마주로 자꾸 손이 갑니다. 그래서 좀 느긋하게 좀 스타일을 바꾸시면 어떨까 먼저 제가 조언을 드려보는데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가 요 포인트에서 매수하셨잖아요. 근데 자꾸 이제 무슨 선이에요? 그냥 잘 아시는 20일선 올라갔어. 근데 200일선을 뚫었다 말다 반복하니까 약간 조금 걱정이 되실 수도 있어요. 또다시 21선 이거 깨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네,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네, 충분히 이해해요. 근데 최근에 주급 상황 보자면요. 꾸준한 외인들의 매수와 기관의 매수였다가 외인의 매수 들어오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기관 매도가 자주 보이긴 해요. 기관이 조금 막 확 사주고 있지는 않아요. 네. 그러면서 주가가 어떻게 약간은 힘이 없게 어떻게 해요?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하지만 삼성전기를 비롯해서 최근에 이쪽 관련주들 흐름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파트론 어떻게 되고 있죠? 올라가고 있죠. 멜파스 주가가요 상승 분위기를 타고 있죠. 인터플렉스 네. 상승 분위기를 타고 있죠. 자, IT 부품주들에 대해서 비중 확대 의견들이 증권사에서 나오고 있다. 네. 연말에 쇼커버링, 상환에 대한 부분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내년도에 또 삼성전기는 삼성그룹 내 그래도 수혜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슈가 될 수 있고, 신규 스마트폰의 진출에 따라서 이제 바닥을 좀 확인했다는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까지 200일선을 강하게 뚫고 올라갔던 적이 급락한 이후에는 최근에 없었어요. 뭐 이때 아니냐? 이때는 아니죠. 이때 횡보했던 시기고, 이때 급락했던 시기에서의 뚫고 올라갔던 시기는 처음입니다. 이렇게 봅니다. 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많이 올라간 만큼 조정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5만 원까지 내려갈 수도 있어요. 아니면 아닐 수도 있고, 그러면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갈 거예요. 나중에 좀 시간을 길게 두고 봤을 때는 조정이 나오더라도 다시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가져가자라고 의견을 드릴 겁니다. 조정이 나온다면은 스트레스 받으시겠지만은 참고 버티셔야 됩니다. 시간은 걸릴 겁니다. 그래서 불안하시면 정리하시는 거고 비중을 줄이셔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시라면 가져가 보자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대원전선 매도인데요. 이멘터님 도와주시죠. 네, 대원 전선 문의하셨습니다. 자, 아유, 참 손해가 크시다, 그죠? 그래서 쉽사리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힘든 게 사실입니다. 손해가 또 그만큼 또 많이 조금 된 상황이고, 자, 일단은 그 매도에 대한 의견을 드릴 건데요. 시간을 조금 가지고 가신다면 차라리 고가 권역 같이 좀 더 보유를 하시고 들고 가십시오. 왜 그걸 말씀을 드리냐면, 자, 일단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 이제 성수기가 4분기예요. 4분기. 예, 항상 전선에 대한 교체 주기는 다 4분기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런 성수기를 맞아서 다시 한 번 더 4분기 실적이 긍정적으로 발표가 돼줘야 됩니다. 1분기부터 4분기까지 봤을 때 항상 4분기에 긍정적으로 발표가 되는 사이클이 돌아온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좀 더 보유를 할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계좌에 이게 102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765원 거의 뭐 30% 빠져 있는데요. 이 정도 빠지면 매도 못해요. 사실. 예, 매도 못해요. 자, 그러면 그냥 좀 더 지금 반등 추이를 좀 더 확인을 하십시오. 예, 어차피 매도를 하는 종목인데 대신 반등을 확인하고 팔자라는 의견을 드릴게요. 언제까지? 3월 달까지는 좀 더 홀딩 하십시오. 그게 제일 시청자분을 위한 길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오리온입니다. 매도할까요? 입니다. 네, 살펴봐 드릴게요. 자, 오리온 수익이 나고 계신 걸로 좀 전에 이제 문자를 확인해 봤습니다. 89만 3천 원에 매수를 해놓고 계신 상태이신데요. 주가가 최근에 좀 많이 빠졌죠. 네, 다 빠졌어요. 코스피 종목도 다 빠진 상태예요.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다 밀린 상태입니다. 같이 밀린 거라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제가 말씀을 좀 먼저 좀 드려볼게요. 자, 수급 분위기 보자면 그래도 꾸준하게 기간 잡히고 있어요. 거래량이 워낙에 많은 종목이 아니라 적은 종목이라 걱정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개인의 매도세가 꾸준하게 나왔던 시점이고 최근에 매도세가 잡히긴 하지만 크지도 않아요. 아직은 진행 중입니다. 상승 분위기를 타기 위한 아직은 분위기가 진행 중인 단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움직임이 나올 것 같냐면 조정이 좀 나올 수도 있지만 좀 바로 반등을 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다시 얼마까지 100만 원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잘 아시겠지만 그 원자재 관련해서 좀 얘기를 좀 드려보자면 곡물가들 좀 볼게요. 네. 대두고요, 그렇죠? 그리고 옥수수입니다. 네. 밀가루, 소맥인데요. 막 그 흐름 자체가 소맥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상승을 좀 주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뭐 옥수수 같은 경우가 천천히 분위기를 급하게 올라오고 있지는 않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약간 또 대두 같은 경우는 횡보하고 있는 모습이죠. 약간의 원자재 곡물가들의 움직임 자체가 조금은 쉬는 듯한 움직임 포착이 돼요. 상승 추세를 크게 가기가 약간은 조금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만드는데 일단은 이게 만약에 또 올라간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단기적인 상승을 노려볼 만큼의 상품 가격 추세가 아닌가라는 고민도 해봅니다. 그래서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한 100만 원 정도 다시 올라간다면 그때 비중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고 지금은 좀 참아보시고 만약에 93만 원 깨지고 내려가면 그때는 좀 안타깝지만 매도를 하시고 나서 다시 반등을 줄 때 들어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손절가랑 이익 실현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대상입니다. 네, 매도 물어보셨는데요. 이멘트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네, 1069번님 대상을 매도할까요? 물어보셨는데 32,100원에 5% 가지고 계십니다. 자, 5% 일단은 제가 먼저 50%시네요. 그래요. 잘하셨어요. 5%라면 제가 지금 한마디 하려 했었는데 쏙 들어갔어요. 자, 32,100원이신데요. 일단 본전에 다시 한 번 더 올라왔다, 그죠? 그래, 낙폭과대를 전적으로 하신 분이신데, 다음부터 낙폭과대는 조금 하지 마십시오. 예. 뭐를 보고 지금 그 낙폭과대를 그냥 하셨습니까? 그것도 50%나 되는 비중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돈이 녹아내리십니다.
자, 대상이 좋은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안 좋아요. 지금 일장다단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좋은 거는 뭐냐면 대주주의 지분을 취득을 하면서 재계 3세들의 어느 정도의 지금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이라는 거죠. 자, 대상의 그 지주사는 어디입니까? 대상홀딩스죠. 대상홀딩스의 지분은 그 임가들이 비중을 60% 가까이 가지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대상홀딩스 안에 있는 이런 지주사 패턴에서 대상은 특화된 기업이죠. 바로 음식료 쪽에. 그럼 여기에 대한 지분 자체를 좀 더 늘리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경영권에 참여를 하겠다는 뜻으로 우리가 좀 받아들이셔야 되고 지금 관점에서 본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고 저는 조금 판단합니다. 대신 얼마까지 갈 수 있냐면 이런 거는 그렇게 많이는 못 가요. 일단 1차적으로 34,000원대 보시고 다음에 무조건 이익 실현을 하십시오. 왜냐하면 이런 게 한 번만에 이렇게 올라가진 않아요. 예, 한 번만에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항상 밑에서 모았다가 또 흔들고 그렇게 올라가는 말이에요. 그런 모습 봤을 때 지금 대상은 제가 말씀을 드렸던 34,000원 목표가를 잡아드리겠고요. 그 가격 권역에서 매도에 대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삼성물산이네요. 매도할까요인데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삼성물산 많이 밀렸어요. 그렇죠? 네, 많이 내려왔습니다. 오늘 뭐 소폭 반등을 주긴 하는데 이 정도 가지고는 택도 없을 것 같다는 고민 있으실 것 같아요. 매수가 74,600원이십니다. 자, 가져갈 수 있는 종목 분명히 많습니다.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는 최근 이번 주 내에 벌써 상담을 여러 번 해드렸는데 이슈는 이건 것 같아요. 제가 보는 이슈는 엔지니어링이 중공업 쪽으로 가려다가 실패했고 이제 삼성물산으로 다시 오는 게 아니냐 이런 불안 심리가 작용하는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으로 보자면 이런 불안 심리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삼성그룹주 재편에서 삼성이 버리지 않는 그런 종목들 가운데 하나이고 제일모직이 청약이 대박이 났죠. 30조가 몰렸습니다. 1위죠. 1위. 완전 지금까지 기록이에요. 신기록이에요. 그게 언제 이제 상장을 하냐. 다음 주 목요일에 상장해서 6개월 동안은 이쪽 특수관계인 지분들이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게 바로 내년 6월이 되겠죠. 그렇죠? 한 6월 정도까지 6월 말까지 정도까지는 삼성그룹주들을 제가 보는 관점은 핵심 수혜주들은 모아갈 수 있는 시점이다. 모아갈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마 5월부터 해서나 4월부터 해서 상승을 미리미리 줄 가능성도 있겠죠. 그래서 그에 맞는 종목이니까 매도보다는 오히려 좀 지켜보시면서 다시 재반등을 하면서 7만 원 가까이 상승을 준다면 또 다시 6만 원 후반대로 상승을 빠르게 주는 모습이 보인다면 그때는 비중에 대해서 조금 늘릴 수도 있는데 근데 이미 비중이 너무 크세요. 좀 커서 좀 안타깝긴 한데 다음 손해는 안 볼 거예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다음부터는 비중을 조금 담으신 이후에 상황에 따라서 점차 늘리시는 전략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실 때는 10% 정도가 가장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으세요. 그리고 더 늘리는 방법을 택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그래서 좀 시간 걸리지만 홀딩 의견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아나패스입니다. 매도할까요인데요. 이상남 대표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네, 14,000원에 보유를 하고 계시는데요. 조금 더 들고 가십시오. 예, 왜 들고 가시냐면 그 아나패스가 이제 삼성 쪽에 그 디스플레이 패널을 납품을 하는 업체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최근 들어서 그 패널 가격 자체가 25%는 인상이 됐어요. 그러면서 LG 디스플레이, 아바텍 뭐 이런 게 다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고 있는 게 아나패스인데 이 주가 추이 자체도 거기에 맞춰서 지금 보시면 올라왔다는 거예요. 바닥을. 자, 그러면 전에 있던 이 바닥권은 정말 대바닥권이 되겠죠. 그럼 이 가격대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1,500원, 1,700원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시청자님은 지금 14,000원 들고 계시는데 만약에 저라면 비중을 좀 더 실었겠어요. 실어가지고 얼마까지 들고 가시냐면 장기 투자를 하겠습니다. 길게 보시고 들고 가신 전략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보유하십시오. 수익 내고 파실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즐겁게 매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좀 보겠습니다. 네, 안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시간상 하나가 빠졌습니다.
당첨자고지가 있어요. 오늘 금요일이죠. 그거를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총 4분입니다. 제가 2명 말씀해 드리고요. 이선혜 대표님께서 2명 말씀해 드릴 겁니다. 자, 4650님 뒷번호입니다. 8864님 그리고 예. 3023번님 그리고 0110번님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아래 번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경제에서 연락을 드릴 거고요. 저희 쪽에서 연락 드리고 나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빠르게 달려왔는데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 힘내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많은 도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